박정희 시스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예? 자, 박정희 시스템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박정희 모델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셨죠?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이게 다 이때 만들어진, 이게 지금 그대로,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재생산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박정희 시스템의 이 부정적인 유산이 뭐냐면요. 장기 집권하려니까, 종신 집권하려니까는 사람들이 저항할 게 아닙니까? 그리고 부정부패가 심해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비판,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탄압을 하죠.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못하게 해요. 정부 비판하게 되면 긴급조치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잡아 들여다가 감옥에 가두고 막 이랬었어요. 예? 정부 비판하고 정부에 저항하는 사람은 반정부 인사. 최소한 반정부 인사고, 심지어는 빨갱이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빨갱이로 낙인 찍히면요, 이거는 당시에 반공법이 그랬었던 건데, 이건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완전 생매장 시키는 거예요. 빨갱이라고 낙인 찍으면요. 예? 빨갱이라고, 저 사람 빨갱이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하고는 거리를 두려고 하죠.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거예요. 예? 즉 뭐냐면 정부, 즉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 자체는 그러니까 허용을, 이게 무슨 민주주의 국가, 이게 저겁니까? 박정희는 절대 신인 거예요.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북한하고요. 예? 거기다가 박정희 정권은 뭘 했냐면요. 국민들 의식을 바꿔야 된다. 정신개혁한다는 에 국민들을 다 통제 대상으로 설정을 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주민등록 번호를 도입을 하죠. 주민등록 번호를 하게 되면 예국은 없습니까? 예국에,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해가지고 사회보장 번호. 이건 복지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만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뭐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도입하죠.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서. 당시에는 여러분 듣잖아요. 영화관에 가게 되면 영화 상영하기 전에 먼저 뭐냐면 대한뉴스 나오면서 애국가를 먼저 나옵니다. 애국가는 모두가 일어나야 돼. 일어나가지고 애국가 따라 부르고요. 예? 그 다음에 당시에 많은 노래를 금지곡으로 했죠. 여러분들 뭐 아는 가수들 있습니까, 여기? 한대수 씨는 아마 좀 아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다 아는 분들이죠. 최근에 이명웅이라고 인기 많이 얻는 사람이 이정선 씨 곡을, 예로운 사람들이란 곡을 불러가지고 하는데, 이정선 씨는 당시에 이제 장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금지고 되고 이랬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국민을 이렇게 원자화시켜서 통제를 하고 억압하다 보니까는 국민들이 뭡니까요? 국민들은 뭐냐면은 정부한테 그러니까는 대들었다가는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들로 하여금 네 개인만, 네 자신과 가족만 생각하고 네 가족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살라 이거예요.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원래가 대가족제도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사촌 간에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었잖아요. 근데 가족들이 다르게 하니까 뭐냐면 자기 가족만, 예? 사촌하고도 거리가 멀어지고, 예? 이렇게 만든 게, 예? 이때부터입니다. 사회 공동체의 연대감이나 정의감 등을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 정치는 다 군인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는, 예? 정치인들이 할 거니까는 니네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를 국민들을 다 원자와 파편화시키고 그 결과로 사람이 기본적으로 동물하고 차이가 뭡니까? 공통점은 식욕과 생욕이 있는 겁니다. 먹는 욕구, 그 다음에 종족을 번식시키는 성욕, 이건 공통점인 거죠. 근데 인간은 뭐냐면 함께 모여 사는 데 속에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연대감, 그 다음에 정의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시비를 가리고, 옳고 그런 걸 가리고, 예? 스스로가. 근데 그런 거는 다 그런 건 다 그러니까는 다 억압을 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동물화시킨 거죠.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국민교육헌장, 우리 예우게 했었습니다. 이거 예우게 했었어요. 이거 예우지 못하면은 집에도 못 가게 하고, 예? 노래로까지 만들었었어요. 우리는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부터 해가지고 다들 예우게 하고 그랬습니다. 이거 다 예우게 했고요. 당시에 이제 장발단속도 했어요.
저도 장발단속 한번 걸린 적이 있습니다. 장발단속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러니까는 뭐냐면은 그 이 저항감으로 머리를 일부러 길렀었는데, 명동에 나갔다가 제 생일 파티 해준다고 친구들이 이제 가는데 잡혀가지고 머리 잘렸습니다. 장발단속. 그 다음에 옆에 그림 뭡니까?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거야. 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짓을 했다니까요. 왜냐면 박정희가 뭐냐면 군발이다 보니까, 군인이다 보니까는, 예? 긴 머리 이런 거 싫어해요. 군인들 취향.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불량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 기준을, 그러니까 군인들의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다가 뭐냐면요, 박정희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입니다. 획일주의고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사람들은 다 다른데 이걸 뭐냐면은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은 자발성은 필요 없어. 다 그러니까 자기들 명령에 복종을 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주는 그런 사람만 필요한 거예요. 예? 자발성을 다 이제 거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죠. 21세기에 지금 우리가 보면 자발성을 강조를 하잖아요. 창의성. 이거는 완전히 그렇죠. 다양성 강조하잖아요. 이거하고는 완전히 이게 결합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당시에 정부가 박정희가 무슨 짓까지 했는지 아세요? 쌀 아낀다고 저희들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요, 맨날 점심시간에 도시락 열어가지고 혼식을 했는가 안 했는가, 예? 쌀밥만 싸우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잣집 애들은 쌀밥 싸운 데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보리쌀 막 빌려다가 신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해프닝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금들 하라고 강제로 저금 통장 만들고, 강제로 그러니까는 막 저금통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폐지나 폐품도 막 모으라 해가지고 국가에다 헌납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국민들 의식 바꾼다고 해가지고 노래 만들어가지고 노래 따라 부르게 하고, 예? 새벽종이 울렸네 그래서 너 열심히들 일하라고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교실마다가 박정희 사진을 걸어놓고서는, 예? 그리고 뭐냐면은 아침에 국기 개항식하고 끝날 때는 그러니까 또 이제 저녁 때는 국기 내리는 시간 할 때 다 그럴 때는 뭐냐면 국기 개항식이나 하강식 할 때는요, 다 국기에 대해서 경례를 하고 있고 국기를 바라보고서 움직이면 안 돼요. 길 가다가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태국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이런 걸 예측해 오고 그랬었어요. 예? 그다음에 같은 시간대 국민 체조 노래가 나옵니다. 나오면 같이 그걸 따라서 했었어요. 예? 고등학교에서 뭐냐면 학도곡단 만들어가지고 군사훈련 시켰고요. 지금도 그러니까는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국민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막 그러게 하죠. 지금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이런 짓을 한다고 해보세요. 참 진짜. 예? 예? 문재인 정부 보러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러는데 참 진짜 이런 박정희 시대 때 이렇게 살았으면서,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교육도 다 그러다 보니까 주입식 교육이죠. 주입식 교육인 거예요. 왜? 똑같은 인간 만들어야 되니까는. 예? 그러다 보니까는 획일주의가 완전히 그한 거죠. 이거 봐보세요. 교실에 박정희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그랬었습니다. 동상도 만들었어요.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북한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저거잖아요. 남한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이 박정희 시스템도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병영 국가니까는, 예? 병영 국가고 국민을, 그래서 뭐냐면은 정부한테 박정희한테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은 그건 뭐냐면 국민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반국민. 예? 이건 반역자인 거예요. 거기에 가장 적나라한 게 뭐냐면 빨갱이 낙인 찍기죠. 예? 그럼 뭐냐면은 저항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는 사회적으로 고립시켜가지고 나머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을 다 손가락질하게 하고 그 사람들을 다 그러니까 배제하게 하고 해가지고 사회를 지배하는 거죠. 이거 뭡니까? 히틀러가 독일 국민들한테 유대인에 대한 혐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예? 그 증오감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이 국가 체제를 지배했던 거나 뭐가 틀립니까? 예? 전체주의적인 지배를, 우리가 히틀러가 대표적인 전체주의 체제잖아요. 예? 나치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이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즉 빨갱이를 증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정부 비판하는 사람들, 반정부 인사들 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증오의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배를 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냐면은,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그걸 드러내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못 본 채 해. 못 본 채 해야 돼.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맹자가 그랬잖아요. 성인이 측은지심, 애처로운 마음을 갖는 거. 이런 걸 못 갖게 하는 거죠.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의롭지 않으면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의로운 거를 가지고 이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을, 그걸 그러니까 칭찬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못 본 척 해야 되는 거야. 측은지심, 수호지심, 시비지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 이런 마음들을 다 억압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마음이 없어지게 되면 동물이 되는 거죠, 뭐요. 인간의 본성인데 이걸 없애게 되면 인간의 본성, 인간하고 동물하고 차이를 만드는 걸 없애버렸으니까는, 예? 이렇게 되다 보면요. 이렇게 된 속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예? 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그렇게 산 것을 정당화시켜야 돼.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다 보니까는 박정희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도요. 박정희를 찬양을 안 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거기에 협조하고 산 삶이 부끄럽게 돼버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태극기 부대 이 사람들은 가는 겁니다. 예? 박정희 찬양하는 이유가 자기가 산 삶을 부정을 해야 되는 거야. 박정희를 부정하는 순간에. 이게 그런 겁니다. 심적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있어서 기득권, 소위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뭡니까? 파쇼주의, 전체주의. 거기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박정희는 뭡니까요? 일본의 그러니까는 하위 체제로, 미국의 하위 체제로, 국가를 그러니까는, 예?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전쟁에 그러니까는 국민의 그러니까 생명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건 매국이죠, 이거는요. 일본하고 굴욕적인 예결을 한 매국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보수를 제가 그래가지고 매판적 보수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전체주의, 획일주의 생각. 그러니까 툭하면 그러니까 빨갱이, 종북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국가도 그러니까 국가도 팔아먹어도 상관없는 거야. 예?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이 부패 세력들은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부정축제를 해왔잖아요. 재벌부터요. 예? 그러니까 이 부정축제가 국가의 공적인 자원을, 그래서 권력을 그렇게 장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국가의 공공자원을 사익 추구에 수단으로 삼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번 거 가지고 지 새끼들 공부 많이 시키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예? 공부 많이 시켜가지고 검사도 되고 판사도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자도 키우고. 여러분들 교수들,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다 봐보세요. 집안이 그래도 대부분이 좋습니다. 집안이 좋다는 게 바로 뭐냐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집안들이죠. 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야지 교육을 제대로 시킬 게 아닙니까? 유학도 시키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는 뿌리가 부정축제로 국가의 공공자원을 이용해서, 예? 이 사람들이 근데 대개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정부 조직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처럼 생각해가지고 4대강 사업하면서 엄청난 해외 자원 개발 투자하면서 광란의 행진을 벌이는 게,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명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주영 밑에서, 재벌 밑에서, 예?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거기서 그러니까 성장한 사람이야. 예? 회사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똑같이 이거 한 거죠. 예? 한국사에서 이 자본 권력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예? 기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준석이 작은 정부하고 박정희 존경하고 심상정이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양립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대한민국에 있어서,
자본 권력은, 재벌 권력은 박정희라는 전체주의 체제하고 쌍생아잖아요. 쌍생아인 거예요. 박정희는 분단을 이용을 해가지고 병영국가를 만든 거고요. 병영국가. 예? 국민을 다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통제하는 이렇게 만든 거죠. 그 결과로 저는 박정희 시스템의 가장 해악은 뭐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탄압받고 그런 것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저는요. 그것보다도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국민들로 하여금 동물이 되게 만든 거야. 사람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요. 필요한 게 뭡니까요? 서로 협력도 해야 되고 서로가 그러니까 상호 상부 상조해야 되고 서로 신뢰를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사회적 자본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본.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가 선진국가들입니다. 왜? 높은 시민의식이 발휘되거든요. 네? 높은 시민의식이. 소수만이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사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요. 네? 시민의식이 발휘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정부의 정책도 시민의식이 발휘돼야지만이 정부를 신뢰하고 그래야지만이 서로가 신뢰가 높아야지만이 정부 성과도 정부 정책도 그러니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정부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 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요. 그게 바로 뭡니까요? 촛불혁명 이후에 촛불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자율성도 높아지고요. 이게 뭐냐면 초연결 시대는 굉장히 중요해. 이 사회적 자본이요. 왜?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이익을 공유해야지만 연결이 되고 이익 공유를 통해서 협력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떻습니까? 신뢰를 해야 되고 예? 상대방의 이익도 존중해주는 하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그게 자율성이잖아요. 예? 상대방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게 연대감이잖아요. 예?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가 이 경제의 플랫폼화, 경제의 디지털화 속에서 산업재편을 성공하려면요. 사회적 자본이 커야지만 사회를 보다 화합시킬 수 있고 사회적 배제를 줄여야지만이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높이잖아요. 예?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꾸만 고립시키고 하게 되면 협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자본이 높아야지만이 민주주의가 갈 수 있죠. 불평등이 증대하게 되면 신뢰라는 게 떨어지죠. 그렇죠? 사회적 자본을 훼손시킨 게 박정희 시스템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겁니다. 유산인 거예요. 예? 자기만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예? 그런 거, 지금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쟁 논리가 가면서 자기 자녀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21세기에 시대 적응 못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딱 봐보세요.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출범하잖아요. 박정희 경제 시스템의 핵심은 제조업, 재벌 중심 수출인데 이게 붕괴되죠. 붕괴됩니다. 수출이 급감을 하면서 2012년부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박정희의 딸이 박정희를 다시 그러니까 부활시키려고 했는데 박정희 시스템이 사실상 사망을 한 거예요. 예? 사망을 한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부 마지막 2016년 4분기 때 가계 중에서 전체 90%가 소득이 후퇴하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예? 우리나라 최근에 조선업이 엄청나게 갔는데 2016년도에 우리나라 조선업은 최악의 상황이었었죠. 여러분들 한진해운 파산도 했었고 해운업에서도요.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박정희 시스템의 지금까지 본 게 유산입니다. 부정적인 유산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박정희 시스템이 그렇게 부럽습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고도 성장으로 보리떡 이런 저기 어려운 게 넘어갔다고 해가지고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희생한 거. 굴욕적인 대일 외교. 예? 미국에 그러니까는 미국에 수직적으로 편입되어지면서 분단 체제가 공고화 시킨 거.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뭐냐면 사람들을 동물화 시킨 거. 이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박정희 경제 시스템하고 지금 우리가 21세기의 산업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예?
소위 미국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 모델들을 디지털 경제 생태계라 했죠. 이걸 비교를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으로요. 박정희 경제 시스템은 전체주의입니다. 디지털 경제 생태계는 민주주의입니다. 디지털 세상에서는요, 남녀노소 차이 없이 다 서로가 존중을 해줘야만 되잖아요. 네? 존중을 해주면 돼요. 디지털 상에서 서로 만난 사람한테 너 나이 몇 살이냐 이런 거 물어보면은 관계 끊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박정희 시스템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본주도적인 생산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뭡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중요한 시대잖아요. 근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박정희 시스템에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다 사람들을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는 획일적인 인간을 간 거예요. 근데 지금 필요한 건 다양성이 자율노동이 가능한 인간 이런 거잖아요. 박정희 시대는 뭡니까? 타율적으로 누가 시켜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인간으로 만들었잖아요. 표준화된 인간. 근데 지금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연결을 할 수 있어야 돼. 소통하고 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러지만 연결이 되잖아요. 박정희 시대는 뭡니까? 극단적인 경쟁이죠. 주입식 교육을 해서 딱 사람들 전체를 줄 세우게 해가지고 줄 세우게 해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이 그러잖아요. 줄 세우기 교육이잖아요. 예? 그래서 누가 그 속에서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순위를 매기는. 지금은 뭡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런 인간들은 오늘날 21세기에서는 빵점입니다. 다른 사람과 연결이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지금은 뭡니까? 다른 사람과 이익을 공유할 줄 알고 다른 사람과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게 중요한 지금 가치 창출의 원리잖아요. 자, 박정희 경제 시스템이 지금 얼마나 우리의 산업 재편에 우리의 미래를 만드는데 얼마나 지금 암적인 존재입니까? 이래도 박정희 경제 시스템을 부러워합니까? 예?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 제가 아까 얘기했죠. 경제 성장이 높게 진행된 거 인정한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불한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었는가? 국민이 동물처럼 되면서 그 소득 고호 증가를 위해 가지고 사실 박정희 방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싱가포르나 대만은요. 박정희 방식이 아니라 싱가포르 특히 보게 되면은 싱가포르는 굉장히 투명성이 높은 사회죠. 싱가포르가 비슷한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그렇게 전체주의 방식은 아니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공유하면서 동원 전략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박정희는 뭐냐면은 이익은 소수가 다 먹고 손실은 국민들한테 전가시키는 이런 방식이잖아요. 싱가포르나 일본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식민지연이라는 게 식민지 국가에서는 모두가 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일본이나 싱가포르는 적어도 일본이 잘 나갈 때만 하더라도 70대 이 소득 분배가 굉장히 잘 돼 있었던 나라입니다. 대만도 그렇고요. 네? 대한민국은 소수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렇죠?